그날 강물은 그녀의 눈물 같았다. 차갑고 깊은 알 수 없는 슬픔을 머금은 채 하염없이 흘러갔지. 그리고 그 강물 속에서 나는 한 여인을 보았어. 물에 젖은 채 세상의 모든 빛을 잃은 듯 창백한 얼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 망설일 틈도 없었어. 그녀를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운명이라고 믿었으니까. 단 한치의 의심도 없이 나는 얼어붙은 강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내가 건져 올린 건 단순한 생명이 아니었어. 그것은 내 삶의 전부를 뒤흔들 거대한 운명의 씨앗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지. 그 아름다운 얼굴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그녀의 손을 잡았던 그 찰나의 순간, 과연 나는 그녀를 구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나 자신을 구덩이로 밀어 넣은 것이었을까? 이 이야기는 강물만큼이나 깊고 안개만큼이나 모호한 한 남자의 회한에 대한 이야기다. 그날 강물은 그녀의 눈물 같았다. 차갑고 깊은 알 수 없는 슬픔을 머금은 채 하염없이 흘러갔지. 그리고 그 강물 속에서 나는 한 여인을 보았어. 물에 젖은 채 세상의 모든 빛을 잃은 듯 창백한 얼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 망설일 틈도 없었어. 그녀를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운명이라고 믿었으니까. 단 한치의 의심도 없이 나는 얼어붙은 강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내가 건져 올린 건 단순한 생명이 아니었어. 그것은 내 삶의 전부를 뒤흔들 거대한 운명의 씨앗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지. 그 아름다운 얼굴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그녀의 손을 잡았던 그 찰나의 순간, 과연 나는 그녀를 구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나 자신을 구덩이로 밀어 넣은 것이었을까? 이 이야기는 강물만큼이나 깊고 안개만큼이나 모호한 한 남자의 회한에 대한 이야기다. 세월의 때가 켜켜이 앉은 듯한 고즈넉한 마을. 대지는 어머니의 품처럼 넉넉했고 바람은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불었다. 김도현은 그 마을의 아들이었다. 특별할 것 없는 이름처럼 그의 삶도 그리 특별한 굴곡 없이 흘러왔다. 새벽부터 해의 진려까지 밭을 일구거나 마을 사람들의 잔심부름을 해주고 품삯을 받았다. 욕심도 불만도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가 쌓여 한 계절이 되고 다시 또 한 해가 되는 것을 무심한 듯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유일한 낙이라면 해질녘 강가를 따라 걷는 것이었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강물은 언제나 도연에게 작은 위로였다. 낮 동안의 땀과 먼지를 씻어내고 복잡한 생각들을 옅은 물결에 실어 보낼 수 있는 시간.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저녁 노을이 강물에 길게 들이워 붉은 비단을 펼쳐놓은 듯했다. 바람은 나뭇가지 끝을 스치며 익숙한 노랫소리를 냈고 흙냄새와 물비린내가 섞여 코끝을 간지렸다. 도연은 낡은 신발 아래 밟히는 마른 풀잎의 감촉을 느끼며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다. 강물은 그의 발치에서 속삭이듯 흘렀다. 쏴. 때로는 삶의 모든 고민을 쓸어가는 듯 시원했고 때로는 알 수 없는 불안을 감추고 있는 듯 차가웠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붉게 물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한숨, 깊고 긴 한숨이 옅은 안개처럼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때였다. 시선이 강물로 향하는 순간 익숙한 풍경 속에서 이질적인 무언가가 그의 눈길을 잡아챘다. 저 멀리 강 한가운데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오는 어렴풋한 형체. 처음에는 큰 통나무인가 했다. 아니, 저렇게 흐느적거릴 리가. 숨이 턱 막혔다. 사람, 분명 사람의 형상이었다. 도연의 심장이 날뛰기 시작했다.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치는 듯한 기분. 그는 저도 모르게 소리쳤다. 그 목소리는 메아리도 없이 강물에 먹혀버렸다.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10여 년을 농사일로 다져진 단단한 다리가 거칠게 강변을 내달렸다. 흙먼지가 그의 뒤를 따랐다. 강물에 몸을 던진 채 허우적거리는 여인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흐릿했던 형체가 선명해질수록 공포는 도연의 뇌리를 얼어붙게 했다. 그녀의 팔다리는
힘없이 물결에 맡겨져 있었다. 얼굴은 아래를 향해 있었고 검은 머리카락은 강물 위에 기름처럼 번져나갔다. 살아야 한다는 간절함조차 희미해진 듯한 모습 망설일 틈 같은 건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저 사람을 구해야 한다. 저 생명을 붙잡아야 한다. 왜 어찌해서 그런 질문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저 그래야만 했다. 운명처럼 당연하게 도연은 낡은 신발도 벗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차가운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악물은 생각보다 훨씬 차가웠다. 오장육부를 쥐어짜는 듯한 냉기가 순식간에 몸속으로 파고들었다.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러나 그녀의 형체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 안 돼. 놓치면 안 돼. 도연은 이를 악물고 팔을 휘저었다. 물결이 저항했다. 그의 어깨는 욱신거렸고 굵은 핏줄이 목에 돋아났다. 살갗을 파고드는 강물의 송곳니, 발끝에 닿는 차가운 진흙, 시야는 물방울과 흙탕물로 얼룩져 흐릿했다. 숨이 가빴다. 배가 터질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몇 번의 사투 끝에 드디어 그녀에게 닿았다. 늘어진 팔을 잡아챘다. 얇고 차가운 살갗, 순간 머리카락처럼 가늘고 얼음처럼 날카로운 전율이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졌다. 그녀의 몸은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물에 젖어 축 늘어진 옷가지들이 돌덩이처럼 그를 끌어당겼다. 도연은 남은 힘을 쥐어짜 그녀의 몸을 한 팔로 감싸 안고 다른 팔로는 거친 물살을 헤치며 겨우 강변으로 향했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안도의 한숨과 함께 온몸의 힘이 빠져나갔다.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지만 그는 그녀를 놓지 않았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녀를 강변의 마른 흙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여울을 허리지어었음을 그의 원어원우대 니자었음을 그의 옷을 휘감았다. 살을 내는 듯한 한기. 그러나 도연의 눈은 오직 쓰러져 있는 여인에게만 머물렀다. 축 늘어진 팔다리, 엉겨붙은 검은 머리카락.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얼굴을 돌렸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듯했다. 희고 투명한 피부,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속눈썹에는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창백한 얼굴 위로 흐르는 섬세한 이목구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얼굴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다. 마치 얼어붙은 호수에 피어난 한 떨기 눈꽃 같았다. 살아있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고요하고 동시에 숨이 멎을 듯한 비현실적인 아름다움. 도연의 시선은 그녀의 입술에, 콧대에, 그리고 살짝 벌어진 눈꺼풀 틈새로 보이는 희미한 눈동자에 닿았다.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번에는 아까와 다른 알 수 없는 이끌림이었다. 강물 속에서 그녀를 보았을 때 느꼈던 본능적인 구원의 충동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감정. 마치 오래도록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발견한 듯한, 혹은 앞으로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운명의 실타래를 처음으로 마주한 듯한 기묘한 감각. 그는 자신이 지금껏 본 그 어떤 여인에게서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마을의 처녀들은 건강하고 소박한 아름다움을 가졌지만 이 여인에게는 세상의 모든 슬픔과 신비가 응축된 아득함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차가운 뺨매에 가져다 댔다. 죽은 듯 차가웠다. 숨은 쉬는 것 같았다. 아주 희미하게 살아있어. 가슴 한구석에서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낯선 전율이 그의 몸을 훑고 지나갔다. 이토록 차가운 아름다움.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스쳤다. 실크처럼 부드럽고 차가웠다. 그는 멍하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강바람은 차가워지고 노을은 짙은 보라색으로 변해가는데 도연은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단순히 물에 빠진 여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설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비현실적인 존재였다. 누구지?
이 사람은 마을에는 이런 아름다움을 가진 여인은 없었다. 고아하고 섬세하고 어딘가 애처로운, 마치 강물 깊은 곳에서 태어난 정령 같기도 하고 하늘에서 떨어진 선녀 같기도 했다. 그의 순박한 마음속에서 온갖 상념들이 피어났다. 평생을 농부로 살아온 도연에게는 너무나도 낯선 감정들이었다. 가슴 저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불안감, 이 아름다움이 몰고 올 파장에 대한 막연한 예감.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맥박을 짚었다. 희미하지만 규칙적이었다. 살았다는 확신에 조금이나마 정신을 차렸다. 하지만 그녀를 어디로 데려가야 할까? 이대로 둘 수는 없었다. 이대로 강변에 홀로 남겨두는 것은 그가 방금 그녀를 구한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알 수 없는 힘이 그를 그녀에게로 끌어당겼다. 그녀의 입술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새어 나왔다. 도연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울렸다. 살아있는 소리, 그 소리에 그의 넋이 반쯤 돌아왔다. 그는 그녀를 부축해 일으키려 했지만 그녀의 몸은 아직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그녀를 안아 올렸다. 축 늘어진 몸이 그의 품에 안겼다. 차가운 체온, 젖은 옷에서 나는 강물 냄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는 미미하지만 존재감 있는 여인의 향기. 도연은 평생 무거운 짐을 수없이 날랐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그의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그녀를 안고 강변을 벗어나 숲길로 접어들었다. 흙길은 축축했고 어둠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그의 품에 안긴 여인은 미동도 없었다. 마치 살아있는 인형 같았다. 혹은 꿈속의 존재 같았다. 그는 자신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다. 강물에 몸을 던진 미지의 여인을 구하고 그녀의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그녀를 품에 안고 숲길을 걷는다. 이 모든 것이 그의 평범한 삶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멀리 마을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 불빛은 도연에게 익숙한 일상으로의 회귀를 약속하는 듯 했지만 그의 품에 안긴 여인은 그 일상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을 것임을 조용히 경고하는 듯했다. 이 운명적인 만남은 그의 소박하고 잔잔했던 삶에 거대한 파도를 예고하고 있었다. 그 파도가 무엇을 휩쓸어 갈지, 어떤 것을 남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저 그의 심장이 쉬지 않고 울리고 있을 뿐이었다. 두려움과 설렘,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궁금증으로 그는 그녀의 얼굴을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다. 달빛이 숲 사이로 스며들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더욱 신비롭게 비추었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친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다. 착각이겠지. 차가운 강물 속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 웃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분명 그렇게 보였다. 이 순간부터 김도현의 삶은 강물처럼 예측 불가능하게 흘러갈 것이었다. 그날 강물은 그녀의 눈물 같았다. 차갑고 깊은 알 수 없는 슬픔을 머금은 채 하염없이 흘러갔지. 그리고 그 강물 속에서 나는 한 여인을 보았어. 물에 젖은 채 세상의 모든 빛을 잃은 듯 창백한 얼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 망설일 틈도 없었어. 그녀를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운명이라고 믿었으니까. 단 한치의 의심도 없이 나는 얼어붙은 강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내가 건져 올린 건 단순한 생명이 아니었어. 그것은 내 삶의 전부를 뒤흔들 거대한 운명의 씨앗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지. 그 아름다운 얼굴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니 하오네 차오나 무엇이었을까? 내가 그녀의 손을 잡았던 그 찰나의 순간, 과연 나는 그녀를 구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나 자신을 구덩이로 밀어넣은 것이었을까? 이 이야기는 강물만큼이나 깊고 안개만큼이나 모호한 한 남자의 회한에 대한 이야기다. 도연의 낡은 오두막은 강물 소리가 바로 닿는 곳에 있었다. 밤새 문풍지를 흔들던 바람 소리는
지연이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자장가 같기도 했고 동시에 그녀의 차가운 몸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강물의 기억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도연은 그녀를 앙상한 갈비뼈가 드러난 채로 들것에 눕히고 강물에서 건져낸 뒤 지푸라기 엮은 초가지붕 아래 가장 따뜻한 구들목에 눕혔다.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는데 손끝에 닿는 피부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른 배는 생명의 흔적이라기보다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동시에 망설임이 없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녀를 알아왔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일인 양림을 물었다. 그녀는 답하지 않았다. 의식이 돌아온 후에도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저 가끔 물기를 머금은 듯 촉촉한 검은 눈동자만이 도연을 향해 흔들릴 뿐이었다. 도연은 그 눈빛에서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심연을 보았다. 강물의 가장 어둡고 고요한 바닥을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 그는 그녀에게 지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강가에서 건져 올린 여인이니 물에 인연이 있다는 뜻으로 그녀는 그 이름을 받아들였다. 적어도 거부하지는 않았다. 오두막은 지연의 존재로 인해 묘한 공기로 가득 찼다.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겨울바람은 여전히 매서웠지만 구들목에 누운 그녀에게서는 시큼한 물 냄새와 더불어 알 수 없는 꽃향기 같은 것이 배어나오는 듯했다. 도연은 매일 아침 뜨겁게 달군 돌을 수건으로 싸서 그녀의 차가운 발에 대어주고 산에서 꺾고 온 약초를 다려 먹였다. 입술을 벌리고 간신히 넘기는 탕약은 쓴맛보다 더 깊은 허무함을 담고 있는 듯했다. 지연은 도연의 모든 보살핌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였다. 고맙다는 말도 불편하다는 표현도 썼다. 가사에 미노가나 스인의 기묘가 없었다. 마치 자신이 존재하는 공간이 현실이 아닌 꿈결 같은 곳인 양 모든 것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기는 듯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갔다. 일주일, 한 달, 지연의 얼굴에는 조금씩 핏기가 돌았고 뼈만 남았던 손등에도 살점이 붓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다. 도연은 그녀의 침묵을 깨려 노력했지만 그 노력은 번번이 깊은 눈동자 속으로 가라앉았다. 처음에는 답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내 그는 그 침묵 속에서 자신만의 평화를 발견했다.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단절된 채 오직 지연의 숨소리와 강물 소리만이 존재하는 고요한 세계. 도연은 그녀의 말 없는 존재가 자신을 옭아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처럼 느꼈다오는 날이었다. 도연이 읍내장터에서 사온 미단실로 짠 고운 옷을 그녀에게 내밀었을 때였다. 낡고 해진 도연의 옷만 입고 있던 그녀는 그 옷을 말없이 봤더니 창밖으로 시선을 주었다. 겨울의 끝자락 강물은 아직 얼어 있었지만 그 아래로는 이미 새봄의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지연은 옷을 입지 않았다. 그저 고운 비단 옷을 손에 든 채 멍하니 강물만을 바라볼 뿐이었다. 도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가 그 옷을 통해 마치 물결처럼 흘러가는 삶의 한 조각을 갈구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그저 바라볼 뿐 현실 속으로 들어올 의지가 없는 듯 보였다. 도연의 가슴에는 이유 모를 슬픔이 밀려왔다. 하우스 칸에 타가 슬리리 올라왔다. 깊은 강물 아래에 가라앉은 비밀이 그녀를 옭아매고 있는 것 같은 기분. 도연은 지연의 말 없는 행동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해질녘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볼 때면 그의 마음속에는 시 한 구절이 떠올랐다. 그녀가 찻잔을 들고 허공을 응시할 때면 그는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수천 년의 지혜를 읽는 듯했다. 사랑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강물에 빠진 여인을 건져 올린 그 순간부터 그녀는 이미 그의 심장 깊숙이 들어와 자리 잡았던 것이다. 그가 그녀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녀에게 구원받은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고독했던 삶에 불현듯 찾아온 신비롭고 아름다운 존재. 그녀는 그의 메마른 일상의 단비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모든 아름다운 것에는 그림자가 따르는 법. 도연이 읍내로 나설 때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꿰뚫는 듯했다. 처음에는 호기심 가득했던 눈빛이 이제는 수근거림과 경계로 바뀌어 있었다. 도연이네 집에 사람이 들어 앉았다는 게 사실이여. 웬 여자래? 이웃 마을 사람도 아니고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대. 글쎄, 도연이가 강물에서 건져 올렸다는데 멀쩡한 사람 같진 않던데. 마을 아낙네들은 쌀을 씻다가도 빨래를 하다가도 도연의 오두막 쪽을 힐끗거렸다. 문들의 시선은 마치 칼날처럼 날카롭게 도연의 등을 찔렀다. 어느 날 도연이 나무를 하러 산에 올랐다가 내려오는 길에 들었다. 갓을 쓴 김용감이 옆집 최씨 아저씨에게 혀를 차며 이야기하는 소리였다. 아무리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면 그냥 못 지나친다고 해도 말이야. 웬 여잔지 알게 모여 강물에서 건져 올렸다는데 어쩐지 기운이 묘하단 말이지. 기운이 묘하다니 무슨 말씀이시오? 영감님, 최씨 아저씨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에잉, 젊은이들은 모르는 게 약이지. 물에 빠진 귀신이 몸을 바꾸어 사람 행세를 한다는 옛말도 있자는가. 며칠을 알아눕더니 말도 한마디 안 하고 딱하긴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섬뜩해 도연은 손에 든 도끼자루를 꽉 쥐었다. 뼈마디가 하얗게 드러날 정도로 심장이 쿵쿵거렸다. 분노라기보다는 차가운 물이 온몸을 적시는 듯한 섬뜩함이었다. 그의 지연이 귀신,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무지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좁은 시야로는 지연의 신비롭고 순수한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없을 터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씨앗 하나가 심어졌다. 불안이라는 씨앗, 지연의 물기 어린 눈빛, 끝없는 침묵, 그리고 그녀에게서 풍겨나오는 알 수 없는 기운. 그 모든 것이 마을 사람들의 수근거림에 설득력을 더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도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구들목에는 지연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는 세상의 모든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운 듯 고요했다. 도연은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옆모습은 달빛을 머금은 듯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 베개 위로 강물처럼 흘러내렸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조심스럽게 쓸었다. 피부는 여전히 차가웠다. 마치 얼음장 같았던 강물에서 막 건져낸 것처럼. 그는 자신이 지연을 사랑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위험한 물길로 자신을 끌고 갈지 알 수 없어 두려웠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점차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도연이 장에 가면 상인들은 그에게 인사 대신 이상한 눈빛을 보냈다. 심지어 아이들조차 도연을 보면 수군거리며 어른들의 옷자락 뒤로 숨기 일쑤였다. 고립이었다. 도연은 자신을 둘러싼 벽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럴수록 그는 오직 지연에게만 의지하게 되었다. 그의 유일한 세상은 이제 오두막 안의 지연이었다. 그녀의 말없는 존재가 그의 모든 것을 채워주는 듯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은 지연에게 따뜻한 죽을 떠먹여 주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눈을 내리깐 채 숟가락을 받아 넘길 뿐이었다. 그때 오두막 문 밖에서 낯선 인기척이 들렸다. 이어서 거친 독소리. 도연은 순간 얼어붙었다. 늦은 시간에 누가, 혹시 마을 사람들이 문이 벌컥 열리고 읍내에서 가장 덕망이 높다고 알려진 이 서방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다. 그의 뒤로는 몇몇 마을 청년들이 횃불을 들고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명백한 적개심으로 가득했다. 이 밤중에 실례가 많다만 우리가 직접 확인해야 할 일이 있어서 왔다. 이 서방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싸늘했다.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 서방은 지연이 누워있는 구들목을 힐끗 보더니 다시 도연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입술이 차갑게 열렸다. 도연아,
내가 그 강물에서 건져 올린 여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며칠 전 읍내장터에서 내가 지연이란 이름을 붙여줬다는 그 여인의 이야기가 돌았는데 그때부터 읍내 우물이 말라버리고 강물 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마을 어른들은 모두 그 여인의 기운 때문이라고 수군거리고 있어. 도현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는 뒤를 돌아 지연을 보았다. 지연은 여전히 고요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검은 눈동자에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마치 이 모든 소동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냐.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은 도연의 억울함에 힘을 실어주기보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의 의심에 더 큰 불을 지피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서방은 도연의 말을 자르고 들어왔다.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마을의 안녕은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다. 그 여인을 어딘가로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어딜 보냅니까? 지연이는 아직 몸도 온전치 못합니다. 도연은 격분하여 소리쳤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지연의 손을 찾아쥐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다. 하지만 그 온기가 도연에게는 너무나도 절실했다. 이서방은 눈살을 찌푸렸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마을에 더 큰 재앙이 닥칠지도 모른다고 점쟁이가 그리 말했다. 재앙, 그 단어가 도연의 귓가에 맴돌았다. 아닙니다. 지연이는 그저 아픈 사람일 뿐입니다. 도연은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그의 눈은 이미 눈물로 흐려져 있었다. 제가 지킬 겁니다. 누구도 지연이를 데려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이미 깊게 자리 잡은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 앞에서 무력했다. 횃불의 불꽃이 오두막 안을 불안하게 흔들었다. 지연의 얼굴 위로 드리워진 그림자가 마치 깊은 강물 아래의 어둠처럼 일렁였다. 도연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어깨가 너무나 가늘고 약하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보호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 모든 광기가 그녀에게서 시작된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저 온몸으로 그녀를 막아서는 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차가운 강물에서 그녀를 건져 올린 그 순간부터 도현의 삶은 이미 잔잔한 물결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제 그의 세상은 폭풍우 속으로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폭풍의 한가운데 그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소용돌이에 갇혀 있었다. 차갑고 깊고 알 수 없는 그녀의 눈처럼 그날 강물은 그녀의 눈물 같았다. 차갑고 깊은 알 수 없는 슬픔을 머금은 채 하염없이 흘러갔지. 그리고 그 강물 속에서 나는 한 여인을 보았어. 물에 젖은 채 세상의 모든 빛을 잃은 듯 창백한 얼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 망설일 틈도 없었어. 그녀를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운명이라고 믿었으니까 단 한치의 의심도 없이 나는 얼어붙은 강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내가 건져 올린 건 단순한 생명이 아니었어. 그것은 내 삶의 전부를 뒤흔들 거대한 운명의 씨앗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지. 그 아름다운 얼굴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그녀의 손을 잡았던 그 찰나의 순간, 과연 나는 그녀를 구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나 자신을 구덩이로 밀어넣은 것이었을까? 이 이야기는 강물만큼이나 깊고 안개만큼이나 모호한 한 남자의 회한에 대한 이야기다. 강물에서 지연을 건져 올린 뒤 내 삶은 온통 그녀로 채워졌다. 메마른 가지에 물이 오르듯 얼어붙은 땅의 새싹이 돋아나듯 그녀는 내 세상의 생기와 빛을 가져왔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그녀의 기이한 등장을 수군거렸지만 지연의 온화한 미소와 은은한 아름다움 앞에 인해 경계심을 풀었다. 아니, 풀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너무나 눈부셨으니까. 햇살 아래서도 달빛 아래서도 그녀는 언제나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내게는 우리의 사랑은 빠르게 깊어졌다. 나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을 때마다 그녀의 검은 눈동자 깊은 곳을
들여다볼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애틋함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말이 많지 않았다. 과거를 묻는 내 질문에도 늘 모호한 미소만을 지을 뿐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다. 그저 강물에 떠내려온 고아라고 했다. 고아. 그 한마디에 나는 더욱 그녀를 감싸 안고 싶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가련한 존재. 내가 지켜줘야 할 단 하나뿐인 사람. 나는 그녀를 내 집으로 들였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못했지만 지연의 싹싹함과 부드러운 성품에 인해 마음을 열었다. 저녁이면 지연은 조용히 내 옆에 앉아 내가 깎아주는 과일을 받아 먹었고 내 눈을 지그시 바라보곤 했다. 그 시선에는 늘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나만을 향한 듯한 맹목적인 애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애정에 취했다. 모든 의문을 잊고 그저 그녀의 존재 자체에 감사했다. 하지만 그때부터였을까? 어렴풋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은 처음엔 아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봄이 오고 꽃이 피었건만 비는 내리지 않았다. 이른 가뭄이었다. 농부들은 하늘만 보며 한숨을 쉬었지만 별일 있겠어 곧 오겠지 하고 말했다. 나 역시 그랬다. 하지만 비는 오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록 하늘은 쨍하게 푸르기만 했다.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고 밭의 작물들은 잎을 쭉 늘어뜨린 채 말라 죽어갔다. 강물은 점점 수위가 낮아져 바닥에 자갈들이 흉하게 드러났다. 내가 지연을 건져 올렸던 그 자리가 마치 누군가의 깊은 상처처럼 벌어져 보였다. 마을 사람들의 표정에는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밤마다 들려오던 개구리 소리도 어느새 끊겼다. 매미 소리조차 희미해진 한낮의 열기는 살갗을 태울 듯 뜨거웠다. 우물은 마르고 마을 어귀의 샘물조차 졸졸 흐르던 소리를 잃었다. 물이 귀해지자 사람들은 신경이 날카로워졌고 사소한 일에도 삿대질을 하며 싸움이 붙기 일쑤였다. 나는 이런 분위기가 지연에게 해가 될까봐 그녀를 더욱 깊이 품으려 했었다. 그러다 가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찾아왔다. 만병이었다. 마을에서 가장 어린 아이, 3어린의 막내가 원인 모를 열병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아이의 볼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숨은 가쁘게 쉬었다. 의원은 고개를 저었다. 이런 병은 처음 봅니다. 약도 듣질 않으니 하늘의 뜻인가 봅니다. 그 말을 시작으로 병은 마치 불씨처럼 마을에 번져나갔다. 이 집 저 집에서 기침 소리가 새어나왔고 밤이면 열에 들떠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다. 눈에 띄게 수척해진 사람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사라지고 내신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번떠나도 밤잠을 설쳤다. 잠이 오지 않아 마당에 나가 앉으면 멀리서 들려오는 애끓는 통곡 소리가 칼날처럼 심장을 꿰뚫었다. 지연은 늘 내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슬픔에 잠긴 나를 위로하려 손을 잡을 때면 그녀의 손은 늘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그 차가움이 강물에서 온 것이라 여겼고 더욱 안쓰러워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나는 그녀의 표정에서 미묘한 무언가를 읽으려 했었다. 그녀는 이 모든 불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그녀의 눈은 마을의 고통을 함께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관조하고 있는 걸까? 나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다. 점점 더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없었다. 이 모든 재앙이 지연이 마을에 온 이후로 시작되었다는 불편한 진실이 나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강물에서 그녀를 건져 올린 그날 이후 마을의 평화는 산산조각 났다. 나는 이 생각을 떨쳐버리려 했었다. 도현아, 무슨 생각이야? 내가 사랑하는 지연이야. 그 여인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의 원인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스스로를 꾸짖었지만 한번 피어난 의심은 뿌리 깊게 박혀 뽑히지 않았다. 결정적으로 불행은 나의 가족에게까지 찾아왔다. 내가 아끼던 아우, 동생 도훈이 병상에 눕게 된 것이다. 도훈은 여느 때처럼 강가에서 놀다 왔는데
그날 저녁부터 몸이 펄펄 끓기 시작했다.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신음하는 동생의 모습을 보고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얼어붙는 듯 했다. 어머니는 울면서 도훈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얹었고 아버지는 굳은 얼굴로 약초를 다려 먹였다. 그러나 동생의 열은 쉽사리 내리지 않았다. 며칠 밤낮을 사경을 헤매던 도훈은 결국 세상을 떠났다. 도훈아, 도훈아, 어머니의 비명은 찢어지는 듯했다. 아버지는 말없이 마당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눈물을 흘렸다. 나는 차갑게 식어버린 동생의 손을 붙잡고 텅 빈 시신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느 아픈 아이들처럼 알 수 없는 푸른빛이 감돌았다. 그 모든 불운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던 나에게 지척에 닥친 이 거대한 슬픔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왔다. 동생의 장례를 치르는 내내 지연은 말없이 내 곁을 지켰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고요했고 그 깊이를 알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꽂히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슬픔과 연민뿐 아니라 명확한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들은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지만 내가 그녀를 강물에서 건져 올린 날부터 이 모든 불행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밤이 깊어졌다. 달빛은 창백했고 내 마음은 갈갈이 찢어졌다. 나는 잠든 지연의 옆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섰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멀리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마저 애처로웠다. 강물은 여전히 말라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강가의 돌무더기들이 마치 뼈처럼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다. 나는 멍하니 강물을 바라보았다. 그 물줄기는 과거의 어느 순간으로 나를 이끌었다. 지연이 강물에 빠져 있었던 그 순간, 그녀는 왜 강물에 있었을까? 단순히 빠진 것일까 아니면 갇혀 있었던 것일까? 갑자기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지연은 언제나 물가를 좋아했다. 비록 강물은 말라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종종 그 얕아진 물가에 한참을 서 있곤 했다. 그녀의 손은 늘 차가웠고 몸에서 은은하게 풍기던 물비린내 같은 향기는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맡았던 것과 비슷했다. 그리고 그녀는 유독 햇빛을 피했다. 한낮에는 처마 밑이나 나무 그늘 아래에 머물렀고 달빛 아래에서 더 생기 있는 모습을 보이곤 했다. 그 모든 것이 그저 그녀의 섬세한 성품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갇혔다. 나는 그 단어가 주는 의미를 되새겼다. 강물에 갇혀 있었다는 것, 강물이 마르자 마을에 재앙이 닥친다는 것, 내가 그녀를 구출함으로써 무언가 균형이 깨진 것은 아닐까. 강물이 그녀를 가두고 있었던 것이 어쩌면 마을을 지키는 방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설이 내 머리를 스쳤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어쩌면 그 대가로 마을의 생기를 흡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나는 몸서리를 쳤다.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냉기가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내가 사랑했던 그녀의 아름다움이 실은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었다니. 내가 그녀의 손을 잡았던 그 순간 나는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라 마을의 목줄을 죄어버린 것이었다. 내가 구한 것은 아름다운 미녀가 아니었다. 어쩌면 오래전부터 강물에 갇혀 있던 저주받은 존재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다르자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나는 마당 한가운데에 주저앉았다. 하늘에는 별들이 너무나도 거라 냉정하게 빛나고 있었다. 내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돈을 잃은 슬픔이었고 마을의 고통에 대한 죄책감이었으며 무엇보다 내가 사랑했던 여인에 대한 배신감과 공포가 뒤섞인 끔찍한 회한이었다. 지연, 그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강물에 갇혔던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고개를 들어 깊은 어둠 속 저편 고요히 잠들어 있는 지연의 방을 바라보았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달빛이 그녀의 잠든 얼굴을 비추고 있을 터였다. 그 아름다운 얼굴이 이제는 끔찍한 괴물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 사랑과 이 모든 고통 사이에서 나는 길을 잃었다. 강물처럼 깊은 절망 속에서 나는 차가운 밤 공기만을 들이켰다. 나는 그녀를 구한 것일까? 아니, 나 자신을 구덩이로 밀어넣은 것이었을까?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단 한 번의 순수한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 믿음은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내 앞에 놓인 것은 답을 알 수 없는 고통뿐이었다. 그날 강물은 그녀의 눈물 같았다. 차갑고 깊은 알 수 없는 슬픔을 머금은 채 하염없이 흘러갔지. 그리고 그 강물 속에서 나는 한 여인을 보았어. 물에 젖은 채 세상의 모든 빛을 잃은 듯 창백한 얼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 망설일 틈도 없었어. 그녀를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운명이라고 믿었으니까. 단 한치 의심도 없이 나는 얼어붙은 강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내가 건져 올린 건 단순한 생명이 아니었어. 그것은 내 삶의 전부를 뒤흔들 거대한 운명의 씨앗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지. 그 아름다운 얼굴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갔다 오면 후회가려와 생각으로만 어서였을까? 내가 그녀의 손을 잡았던 그 찰나의 순간, 과연 나는 그녀를 구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나 자신을 구덩이로 밀어넣은 것이었을까? 이 이야기는 강물만큼이나 깊고 안개만큼이나 모호한 한 남자의 회한에 대한 이야기다. 그녀를 구하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늦가을 밤이었다. 마당가의 감나무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붉은 감들이 뚝뚝 소리 없이 떨어져 흙바닥에 문드러지고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장작 타는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지만 그것조차 허공에 덧없이 흩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지연은 내가 구해온 그날처럼 여전히 창백했다. 다만 이제는 병색의 창백함이 아닌 흡사 겨울숲에 피어나는 흰 꽃처럼 아릿하고 아득한 빛깔이었다. 우리는 낡은 아랫목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옹기는 등을 타고 올라와 얼어붙었던 어깨 근육을 풀어주었지만 내 마음속 한기는 더욱 깊어지는 듯했다. 며칠 전부터 지연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강물에서 건져 올린 첫날 밤, 젖은 옷가지에 가려 잘 보이지 않던 어깨의 흉터. 그것은 마치 오래된 나무 껍질처럼 울퉁불퉁하고 기이한 문양이었다. 나는 그때 그저 사고의 흔적이라 치부했다. 그녀가 정신을 차린 후에도 단 한 번도 그 상처에 대해 묻지 않았다.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그 질문이 금지된 것이라 여겼을지도 모른다. 지연은 이따금 공허한 시선으로 창밖을 응시하곤 했다. 그 시선은 내가 알던 그 어떤 사람의 시선과도 달랐다. 투명하고 슬프며 아주 먼 곳을 바라보는 듯했다. 그리고 오늘 그의 시선은 마침내 나에게 닿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그 눈빛에 담긴 것은 오랜 세월을 견딘 나무의 나이테처럼 겹겹이 쌓인 고통과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다. 내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예감이란 이름의 차가운 뱀 한 마리가 내 심장을 칭칭 감는 것 같았다. 도연 씨,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희미해서 마치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 소리마저 내 안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것 같았다. 나는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꽉 움켜쥐었다.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괜찮아요, 지연 씨. 무슨 이야기라도 다 들어줄게요. 나는 애써 밝은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지만 입꼬리는 미미하게 경련할 뿐이었다. 그녀는 내 미소를 보았지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옅은 한숨을 내쉬더니 다시 시선을 떨구었다. 그리고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우리의 작은 방을 가득 채우고 삐걱이는 석가래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내 귓가를 맴돌았다. 모든 소리가 그 침묵에 압도되어 사라지는 것 같았다. 마당에 감 떨어지는 소리도, 바람 소리도,
심지어 내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리는 소리마저도. 저는 그녀는 겨우 입을 열었다. 저는 원래 강물에 받쳐진 몸이었어요. 그 말에 나는 숨을 들이켰다. 온몸에 비가 역류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무슨 소리냐고, 잘못 들었다고, 아니면 그녀가 아직 온전치 않다고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너무나 단호했다. 슬픔과 체념으로 가득 찬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의 무게가 그 얼굴에 새겨져 있었다. 저희 마을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해마다 가장 아름다운 처녀를 강물에 바쳐 풍요와 안녕을 빌었어요. 그렇게 해야만 강이 신이 노하지 않고 흉작을 면하며 마을의 평화가 찾아온다고 믿었죠.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마치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담담하게 들려주는 듯했다. 제가 그 차례였어요. 가을 거디가 끝나고 첫 보름달이 뜨는 밤, 저는 하얀 소복을 입고 강물로 들어갈 예정이었어요. 그것이 제 운명이었고 우리 마을의 운명이었죠. 대대로 그래왔으니까. 내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내가 알던 세상의 모든 상식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미신, 주술, 광기, 어떤 단어로도 그녀의 말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맑고 너무나 슬펐다. 광기에 물든 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하지만 도연 씨가 저를 구했어요. 그녀의 시선이 다시 나에게로 향했다. 그 눈동자에는 알 수 없는 원망 같은 것이 아른거렸다. 원망. 하지만 그것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닌 자신을 향한 혹은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을 향한 원망이었다. 도연 씨의 손이 저를 붙잡았을 때에 저는 처음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저 작은 불꽃 같은 욕망이었지만 그 불꽃이 타올라 저를 강물 밖으로 밀어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목소리는 가슴속에 갇혀버린 듯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너무나 비현실적이면서도 너무나 현실적이었다. 그녀의 어깨에 새겨진 기이한 흉터가 떠올랐다. 그것은 단순히 사고의 흔적이 아니었다. 어쩌면 그 흉터는 받쳐진 존재의 표식이었을까. 지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목울대가 가늘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제가 강물 밖으로 나온 순간 거대한 균형이 깨진 거예요. 강물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했고 그 노여움은 다른 형태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저의 존재 자체가 이 마을의 불행을 불러올 거예요. 그녀의 마지막 말은 칼날처럼 내 심장을 꿰뚫었다. 불행. 며칠 전부터 마을에 돌던 기이한 소문들이 떠올랐다. 갑자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아이들, 멀쩡하던 소들이 쓰러지고 밭의 작물들이 이유 없이 시들었다는 이야기.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밤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마을 어귀를 맴돌고 어부들은 강물에서 물고기가 사라졌다고 아우성쳤다. 나는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계절 탓이라고 애써 외면하려 했다. 그러나 지연의 말을 듣는 순간 그 모든 조각들이 섬뜩하게 맞춰지기 시작했다. 강물이 얼어붙은 틈새로 보이는 그녀의 손을 잡았던 순간 나는 그저 한 생명을 구했다고 믿었다. 그것이 나의 도리라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고백은 나의 그 선한 행위가 오히려 마을 전체를 재앙으로 몰아넣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능성을 내던졌다. 내 손이 구덩이를 파고 있었던 것이다. 말도 안 돼. 지연 씨, 그건 그저 미신일 뿐이에요. 우연히 겹친 불행일 거예요. 당신 탓이 아니야. 나는 필사적으로 그녀의 말을 부정하려 했다. 애써 떨리는 목소리를 다잡았지만 내 말은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투명한 물방울이 이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것은 강물의 슬픔이 담긴 눈물 같았다. 저는 알아요. 제 몸이 기억해요. 강물이 저를 거부하고 세상이 저를 내치고 있다는 것을요. 그녀는 한숨처럼 말을 이어갔다. 제가 여기 있는 한 이 마을은 평화로울 수 없을 거예요.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내가 사랑하는 지연. 강물에서 건져 올린 후 내가 온 마음을 다해 보살피고 밤낮 없이 안부를 물으며 가슴 떨리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던 그 여인. 그녀의 가녀린 어깨를 감싸 안으며 행복을 꿈꾸었던 나의 어리석은 마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너무나 깊이 뿌리내려 있었다. 그 뿌리를 뽑아낸다는 것은 내 심장을 도려내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마을은 나의 고향이었다. 내가 나고 자란 곳,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어린 시절 나에게 밥을 먹여주고 길을 가르쳐 주었던 마을 어르신들, 함께 뛰어놀고 꿈을 키웠던 친구들, 그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내가 나의 사랑 때문에 그들 모두를 위험에 빠뜨렸단 말인가. 내가 저지른 이 알 수 없는 죄의 대가를 이 마을 사람들이 치러야 한단 말인가.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분노였을까? 절망이었을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는 나 자신을 향한 원망이었을까?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답답함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좁은 방 안이 나를 짓누르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도연 씨, 지연이 나를 불렀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문 밖으로 뛰쳐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속으로 들이닥쳤다. 몸이 사정없이 떨려왔다. 마당을 가로질러 마을 어귀로 향했다. 밤의 장막이 드리워진 마을은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 묘한 불안감이 느껴졌다.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웅크린 채 고통받는 이웃들의 모습이 보이는 듯했다. 며칠 전 텃밭에서 시들어버린 물을 보며 한숨 쉬던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 밤새 끙끙 앓는 아이를 업고 신음하던 젊은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 그 모든 것이 지연의 말과 겹쳐지며 현실이라는 이름의 비수가 되어 내 심장을 후벼 팠다. 나는 강물가로 향했다. 차가운 강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물살은 어둠 속에서 묵묵히 흘러갔다. 그날 내가 그녀를 건져 올렸던 바로 그 강이었다. 강의 표면은 매끄럽고 검붉었지만 나는 그 속에서 울부짖는 것 같은 분노에 찬 목소리를 듣는 듯했다. 어쩌면 내가 듣고 있는 것은 강물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하는 두 가지 거대한 감정의 소리였는지도 몰랐다. 사랑, 나의 지연, 그녀의 가녀린 손을 잡고 세상 끝까지라도 함께 가고 싶었다. 그녀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슬픔을 잊게 해주고 싶었다. 그녀가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오직 나만을 보며 웃게 해주고 싶었다. 그 순수한 갈망이 내 존재의 근원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마을, 나의 뿌리, 나의 책임, 내가 아니었다면 마을은 평화로웠을 것이고 지연은 그저 강물의 일부가 되었을 것이다. 지연은 존재하지 않았겠지만 마을은 고통받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망쳤다. 나의 무지한 용기가 모든 비극의 씨앗을 뿌린 셈이었다. 어둠 속에서 나는 주저앉았다. 땅에서 올라오는 한기가 온몸을 타고 흘렀다.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강물에 받쳐진 존재를 강물에서 건져냈다는 것, 그 행위 자체가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지금, 이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하나를 택하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무너진다. 사랑을 택하면 마을이 고통받고 마을을 택하면 사랑하는 일을 버려야 한다. 어느 쪽이든 내가 감당해야 할 고통은 지옥과 다름없을 터였다. 내 가슴 속에서는 지연의 나약한 목소리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불안한 속삭임이 끝없이 메아리쳤다. 그 두 목소리가 나를 난도질하는 칼날처럼 느껴졌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차가운 강물 위로 시선이 머물렀다. 그 검은 심연 속에서 나는 나의 운명과 마주하고 있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 그 선택이 가져올 파멸적인 결과를 나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새벽이 오면 나는 결정해야 할 것이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나의 전부가 될지도 모르는 그 무엇인가? 강물은 흐르고 시간은 멈추지 않았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나는 한없이 작아지는 나 자신을 느꼈다. 그날 강물은 그녀의 눈물 같았다. 차갑고 깊은 알 수 없는 슬픔을 머금은 채 하염없이 흘러갔지. 그리고 그 강물 속에서 나는 한 여인을 보았어. 물에 젖은 채 세상의 모든 빛을 잃은 듯 창백한 얼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 망설일 틈도 없었어. 그녀를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운명이라고 믿었으니까. 단 한치의 의심도 없이 나는 얼어붙은 강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내가 건져 올린 건 단순한 생명이 아니었어. 그것은 내 삶의 전부를 뒤흔들 거대한 운명의 씨앗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지. 그 아름다운 얼굴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그녀의 손을 잡았던 그 찰나의 순간, 과연 나는 그녀를 구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나 자신을 구덩이로 밀어넣은 것이었을까? 이 이야기는 강물만큼이나 깊고 안개만큼이나 모호한 한 남자의 회한에 대한 이야기다. 밤이 깊었다. 마을은 축축한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강물 소리만이 마치 누군가의 흐느낌처럼 끊임없이 귀를 때렸다. 도연은 낡은 마루 끝에 걸터앉아 강물을 응시했다. 달빛조차 없는 암흑 속에서 강물은 제 형체마저 잃은 채 그저 차갑고 거대한 검은 흐름으로만 느껴졌다. 그의 곁에는 지연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달빛이 없었음에도 희미하게 빛나는 듯했다. 예전처럼 창백하진 않았지만 그 완벽한 아름다움 속엔 이제 막을 수 없는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림자는 마치 그녀의 일부인 양 언제나 그녀를 따라다녔다. 며칠 전부터 마을의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으로 뒤덮였다. 지연이 마을에 온 이후로 잊고 지내던 불행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가축들이 병들고 우물물이 마르고 어린아이들이 열병에 시달렸다.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불운이 반복되고 그 원인이 알 수 없는 미스터리 속에서 헤맬 때 사람들은 쉬운 답을 찾기 마련이다. 아름답지만 어딘가 이질적인 강물에서 온 여인. 지연 밤마다 마을 사람들이 도연의 집 문을 두드렸다. 그들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간청이었으나 점차 날카로운 경고와 위협으로 변해갔다. 도연아, 제발 저 여인은 사람이 아니야. 재앙을 몰고 올 뿐이라고. 우리 마을이 망가지는 걸 지켜볼 셈이냐.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고 그 절박함은 도연의 심장을 짓눌렀다. 도연은 손에 든 술잔을 만지작거렸다. 차가운 도기잔이 손끝에서 미끄러울 정도로 땀이 배어났다. 사랑했다.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강물에서 건져 올린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그녀로 인해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녀의 깊은 눈,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담은 듯한 미소, 그리고 밤마다 들려주던 정체모를 예시하기들. 그것들은 도연의 메마른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났다. 하지만 그 사랑은 이제 마을의 평화와 맞서게 된 것이었다. 내가 당신을 강물에서 건져 올린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도연은 겨우 목소리를 냈다. 그의 목소리는 강물 소리에 파묻힐 듯 희미했다. 스스로에게 묻는 말이었지만 대답을 갈구하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지연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깊은 연못 같았다. 그 강물은 나의 고향이었고 나의 무덤이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잔잔해서 마치 꿈속에서 들리는 속삭임 같았다. 당신은 나를 살렸지만 동시에 나를 세상 밖으로 끌어냈지. 그리고 이 세상은 내가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알 것 같아.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도연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손끝이 차가웠다. 언제나 그랬듯 인간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얼음 같은 손. 그 손을 잡고 수없이 밤을 지새웠지만 그 손의 차가움은
단 한 번도 익숙해지지 않았다. 아니야, 지연. 당신은 그저 잠시 길을 잃었던 것뿐이야. 내가 당신의 길을 찾아줄 수 있어. 우리가 함께. 지연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오히려 도연의 심장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다. 길을 잃은 건 내가 아니었어, 도연. 길을 헤매는 건 당신이었지. 나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당신을 보는 것이 나에게 더 큰 고통이야. 그녀의 시선은 다시 강물을 향했다. 나는 알고 있어. 이제 내가 돌아가야 할 때라는 것을. 이곳은 나를 품을 수 없고 나는 이곳에 평화를 줄 수 없다는 것을.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강물의 흐느낌이 그의 귓가를 채웠다. 그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지연을 데리고 이 마을을 떠날까?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오직 둘이서만 살아갈까? 하지만 어디로?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지연이 편히 발 디딜 곳은 없을 것만 같았다. 그녀는 강물에서 왔고 강물만이 그녀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절규, 그들의 삶이 지연으로 인해 파괴되는 것을 그저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들의 얼굴, 아이들의 병든 모습이 그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자신의 행만을 좇는 이기적인 선택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내가 당신을 구했지만 이제 당신을 놓아주어야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건가? 그 원목 목소리는 찢어질 듯 갈라졌다. 비통함과 체념이 뒤섞인 절규였다. 지연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몸짓은 그림자처럼 유연하고 마치 공기처럼 가벼웠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강물을 향해 걸어갔다. 도연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희미한 달빛 아래 그녀의 비단 같은 검은 머리카락이 강바람에 흩날렸다. 마치 이 모든 것이 꿈인 것처럼 비현실적이었다. 그는 그녀를 잡아야 했다. 붙잡고 놓아주지 않겠다고 소리쳐야 했다. 하지만 그의 발은 땅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오직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비명만이 그를 집어삼켰다. 강가에 다다르자 지연은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연못 같았지만 그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평온함이 비쳐나왔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작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도연이 생전 처음 보는 세상의 모든 슬픔을 초월한 듯한 해탈의 미소였다. 이것이 나의 운명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강물 소리와 섞여 희미하게 들렸다. 도연은 그제야 비틀거리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천년의 세월이 흐르는 것만 같았다. 그는 그녀의 앞에 섰다. 차가운 강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스쳤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녀의 피부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그 안에서 그는 영원히 잊지 못할 부드러움을 느꼈다. 지연.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바람의 뺨을 타고 흘러내린 눈물은 곧 차가운 지연의 피부와 섞였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지연은 도연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 같았지만 그 온기는 도연의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그를 찢어놓았다. 아니야, 도연. 당신은 나를 구했어. 나에게 짧지만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었으니까.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강물을 향했다. 그녀의 발이 물에 닿았다. 차가운 강물이 그녀의 발목을 감쌌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한 걸음, 또 한 걸음 강물 속으로 들어갔다. 강물은 그녀를 밀어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부드럽게 감싸 안는 듯했다. 그녀의 하얀 소복자락이 물결에 부드럽게 일렁였다. 도현은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지연의 뒷모습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몸이 점점 깊은 물속으로 잠겨 들어갔다. 허리까지, 가슴까지, 그리고 마침내 어깨까지. 그녀의 머리카락이 강물 위로 검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다시 한번 도연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입술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미소는 작별이었고
용서였고 그리고 영원한 사랑이었다. 물결이 그녀의 얼굴을 덮쳤다. 이내 그녀의 모습은 강물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심장이 멈춘 듯했다. 강물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히 흘러갔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무릎이 차가운 강가 흙바닥에 닿았다. 손가락이 흙을 쥐었다 폈다. 그의 눈물은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밤하늘은 여전히 달 한 조각 없이 어두웠고 강물 소리만이 그의 찢어진 심장을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날이 밝아왔다. 흐릿한 새벽 공기 속에서 마을 사람들의 움직임이 느껴졌다. 그들은 강가로 모여들었다. 그들의 눈은 강물을 훑었고 도연의 텅 빈 얼굴을 보았다. 안도의 한숨, 그리고 도연에 대한 복잡한 연민. 그들의 얼굴에는 밤새 그들을 짓눌렀던 그림자가 거친 듯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고 우물물이 다시 솟아나는 것을 보았다. 마을은 평화를 되찾았다. 마치 지연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듯했다. 하지만 도연에게는 아니었다. 그의 삶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지연의 마지막 미소가 아른거렸다. 그녀의 차가운 손, 그녀의 속삭임, 그리고 강물 속으로 사라지던 그 애처로운 뒷모습, 그 모든 것이 그의 영혼에 깊이 새겨졌다. 그는 여전히 마을에서 살았다. 여전히 강가에 집이 있었다. 날마다 강물을 보며 잠에서 깨어나고 강물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다. 하지만 강물은 더 이상 그에게 단순한 풍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간 운명의 심연이자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잠들어 있는 영원한 무덤이었다. 시간은 흘렀다. 계절은 수없이 바뀌고 강물은 여전히 쉬지 않고 흘러갔다. 도연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깊은 회한의 주름이 패였다. 그는 웃는 법을 잊은 듯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강물의 사랑을 잃은 남자라고 불렀다. 그들은 그의 슬픔을 이해하는 척했지만 진정으로 공감할 수는 없었다. 그들에게 지연은 재앙이었고 그녀가 사라진 것은 축복이었으니까. 도연은 밤마다 강가에 앉아 별을 보았다. 별빛이 강물에 부서져 반짝이는 것을 보며 그는 지연을 떠올렸다. 강물에 비친 별들은 마치 그녀의 눈물 같기도 혹은 그녀의 영혼이 속삭이는 메시지 같기도 했다. 그는 강물에 대고 혼잣말을 했다. 시연,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그 차가운 강물 속에서 평화를 찾았나요? 아니면 다시 다른 세상으로 흘러갔나요? 강물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흘러갈 뿐이었다. 그는 지연을 구원한 것일까? 아니면 그녀를 고통스러운 선택으로 내몬 것일까? 이 질문은 그의 영혼을 끊임없이 좀먹었다. 그가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여전히 강물 속에서 자신의 운명대로 흘러갔을 것이다. 그가 그녀를 사랑했기에 그녀는 잠시 세상 밖으로 나왔고 그로 인해 슬픔을 겪고 다시 돌아가야만 했다. 그 사랑이 과연 축복이었을까? 저주였을까? 강물은 이제 그에게 단순한 풍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슬프고도 아름다운 운명의 기억이 스며든 공간으로 남았다. 물결 하나하나에 지연의 숨결이 스며들어 있는 듯했다. 바람이 불어와 물결을 흔들 때마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도현, 속삭이는 듯한 그 소리는 그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어 평생 동안 그를 놓아주지 않을 것임을 알려주었다. 느덧 그의 머리에는 서리가 내렸다. 그의 손은 강물을 수없이 쓰다듬어 거칠어졌다. 그는 더 이상 지연의 환영을 쫓지 않았다. 대신 그녀를 품에 안았던 그 짧은 시간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했다. 그것은 아픔이었지만 동시에 그가 살아갈 이유가 되어주었다. 이 세상에 존재했지만 결코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던 한 여인, 그리고 그녀를 사랑했던 한 남자의 영원한 회한. 책체나 간식 홀리나. 강물은 오늘도 말없이 흘러가며 그들의 슬프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영원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강가에 앉아 멀리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강물은 그의 눈동자만큼이나 깊고
그의 마음만큼이나 차가웠다. 그리고 그 강물 속에서 그는 여전히 지연의 미소를 보았다. 그것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그의 삶의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한 조각이었다.